안녕하세요. 보사행공성 김선사입니다. 오늘은 저희 교통사고, 오늘도 교통사고입니다. 질문 주신 분의 어떤 그 내용을 갖고 이야기를 꾸며보는데요. 질문자분은 이제 친한 친구의 차량을 탑승해서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문의를 하신 것 같아요. 자, 그럼 오늘의 질문자분의 사연을 한번 들어볼까요? 안녕하세요. 저는 가해자 측에 동승했던 사람인데 크게 단독 사고가 나서 전치팔주 입원 후 현재 재활 치료 중입니다. 진단명은 슬개골분쇄골절입니다. 현재 재활 뒤에 합의를 언제쯤 진행해야 할지와 가해자가 제 친구인데 친구가 가입해둔 보험으로 현재 치료는 받고 있는데 그 외에 받을 수 있는 다른 부분들은 뭐가 있으며 혹시 친구 사이가 이걸로 인해 안 좋아지면 어쩌나 걱정도 되고 해서 친구가 손해보는 일 없이 저도 손해 안 보고 보상받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도 궁금해요.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질문자분께서는 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슬개골이 분쇄골절됐고 이걸로 인해서 지금 뭐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가해 차량, 탑승했던 차량의 운전자가, 그러니까 가해자가 되는 거죠. 가해자가 친한 친구인데 이럴 때 어떻게 합의를 봐야 되고 쟁점이 되는 게 무엇인지, 뭐 친한 친구와 어떤 뭐 의리상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이런 걸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.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슬개골 분쇄골절부터 얘기를 할게요. 슬개골은 이제 무릎뼈에 있는 이제 정강이뼈와 이제 허벅지뼈의 앞에서 어떤 슬관절, 무릎 관절을 어떤 전방에서 좀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종잡뼈에 해당하고요. 뼈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충격에 탁 부닥쳤을 때 쉽게 골절은 발생합니다. 아니면 이렇게 무릎이 굽혀진 상태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충격되면서 이렇게 골절이 발생한다던가. 근데 이제 교통사고로 발생한 이 내용을 봤을 때 이제 차량이 전방에 없는 사물을 굉장히 세게 때려 박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공승자분께서 이제 차량의 안에 내부적인 어떤 그 물체에 무릎이 이렇게 충격되면서 이렇게 밀리면서 슬개골이 조각조각 난 거죠. 슬개골 골절 같은 경우는 수술 치료만 잘 이행되면 분쇄골절이라고 해도 뭐 후유증 문제나 후유장애 문제가 영구적으로 가진 않습니다. 특히 이분께서는 젊으신 분 같은데 K강선으로 잘 이렇게 조각난 이제 슬개골을 말아가지고 이제 고정을 해주는 유압술만 잘 받으면 차후에 관절의 어떤 이렇게 움직임 문제라든가 그런 건 없어요.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사후에 어떤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통증 문제는 잔존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살펴보시고 재활을 어떻게 할 건지. 재활의 부분에 있어서는 뼈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주변 근육을 보통 강화해 주거든요. 그래서 근육 운동 위주로, 근육 운동이라고 하면은 뭐 당장 이런 상태에서 뭐 스쿼트를 한다든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. 전문 재활센터 가시면 이런 어떤 교통사고 환자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재활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움직임 문제보다는 나중에 통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생각하시고 치료의 방향성 잡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합의 부분은 이제 슬개골 골절, 뭐 이런 분쇄골절 같은 경우는 사고 시점부터 충분히 치료 받으시고 수술 치료 받고 충분히 재활 치료 받고 4개월에서 한 8개월 사이에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여지고요. 물론 치료가 정상적으로 잘 이행됐다는 전제 하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. 4개월 이후부터는 어떻게 이게 합의를 보고 어떻게 보상 처리를 받을지 좀 연구하시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한 충분히 치료 받고 8개월 이후에 뭐 봐야겠다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방향성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친구분께서는 운전자로서 운행자에 해당되고 불법행위자에 해당돼요. 그래서 자배법상, 민법상 우리 동승자 질문자분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해야 되는 가해자에 해당됩니다.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친구 사이라고 해도 본인이 이제 우리 피해자분에게 가해행위를 해서 이제 신체적 훼손 상태를 유발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. 하지만 이게 뭐 개인 간의 어떤 사인 간의 문제로서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해가지고 배상액을 내나 배상액을 줘 이런 관계는 아니고 이게 분명히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돼 있으니까 보험 처리 받고 있잖아요. 보험사하고 분쟁을 하면 돼요. 분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뭐 또 친구하고 직접적으로 문제가 뭐 발생을 해서 할 여지는 제가 봤을 땐 별로 없어 보이고요. 단지 이 사고 내용이 어떤 상황에서 사실관계가 어떻게 유발됐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형사 책임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. 그래서 형사 책임 문제는 형사 합의를 얘기 드리는 거예요. 그 부분은 뭐 당사자 두 친구분께서 조율을 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. 상당히 친하신 두 친구분이라고 하신다면요. 그 다음에 보험 문제로 있어가지고 이 슬개골 분쇄골절 같은 경우는 맥브라이드 방식에 의해서 후유장애가 한 3년에서 5년 사이 인정될 수 있거든요. 근데 이제 분쇄골절이니까 좀 그 예후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 검사 영상이라든가 전반적인 내용을 보고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관계 사고의 경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
그러니까 이 사고를 유발하게 된 원인에 있어서 동승자인 피해자분이 뭐 기여를 했다던가, 그리고 이 차량에 탑승하게 된 목적, 이 차량을 왜 탑승을 해서 사고까지 유발하게 된 과정,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피해자분에게도 호의동승 감액이라는 게 인정이 됩니다. 지금 이 내용상 봤을 때 호의동승 감액은 무조건 인정이 되는 내용이 맞고요. 왜냐하면은 본인이 이 차를 탑승함으로써 운행자 이외에 탑승자의 목적으로서 어떤 운행 이익을 갖고 있잖아요. 차량에 이 탑승해서 자기가 어떤 이익을 향후하는 목적과 어떤 그런 이익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이 발생을 해요. 그래서 호의동승 감액이라는 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을 봤을 때 친구인 가해자분께서 억지로 강제로 태우지 않은 이상이었다면은 그 호의동승 감액이란 비율이 나중에 합의금에서 뭐 10%, 20%, 30%, 뭐 40%, 50%뭐 이렇게 감액 기준이 적용이 되거든요. 그거는 약관에 적용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어디 같이 놀러 가거나 그냥 뭐 여기 가는데 나 태워줘. 그래서 타. 그래서 나 탈게. 뭐 이런 정도면은 뭐 20% 정도 적용되는 게 뭐 대부분의 어떤 호의동승 감액의 범위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뭐 보험사랑 얘기해서 처리를 하신다 그러시면은 대인 배상 보상 담당자와 잘 포상 처리 받으신다면 뭐 가해자인 친구분하고 의리가 상해서 문제가 될 건 없고요.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피해자분에게 오셔서 미안하다, 최소한 미안하고 많이 미안해야 할 내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피해자분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친구 사이가 뭐 금이 가거나 그런 부분을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. 중요한 거는 피해자분께서는 사고 경위, 사고 운행 과정에 사고가 발생하는 시점이나 그 과정 중에 뭐 기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,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차량에 탑승하게 된 목적, 그래서 호의동승 감액이 얼마나 이제 적용돼서 보상액이 뭐 좀 줄어들지, 합의금이 줄어들지 이런 내용을 좀 판단해서 처리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얘기 드리자면 슬개골 분쇄골절은 어쨌든 한시적인 후유장애는 적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종합적으로 평가하셔가지고 꼭 본인의 손해에 합당한 보상액을 잘 이렇게 받으셔서 어떤 손해가 만회되고 좋은 결과 있으시도록 기원드리고요. 오늘의 보상의 공소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앞으로도 이렇게 사실관계로서 이렇게 질문해 주신 부분들을 갖고 좋은 정보로서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독립 손해사정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오늘의 보상의 공소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.